자,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 회원이 개업공개사라고 했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서는 6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고요.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밀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밀도가 15개입니다. 그러면 300명,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이 되겠고요. 600명 중에서 400명은 골고루 분포돼야 된다. 시험에 600명, 100명, 20명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을 쓰는 건 오직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협회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 제정 변경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회원 300명 이상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공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의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4번. 맨 마지막, 프린트 맨 마지막 56번에 10분의 1의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요거는 암기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43번에 6번에 있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 2대,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포상금입니다.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망부로 등록, 무부양, 양도대여한 경우, 광시공시,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공시, 공동중개제한이죠. 시공시,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시공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네요. 자, 포상금 지급 조건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가 공소쟁기를 하면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 손에 달려있죠. 판사보다는 검사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검찰총장이 조사받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 적은 없죠. 한 번도. 이 대법원장은 지금 잡혀가가지고 검사한테 조사받더라고요. 그래서 법관보다는 검사가 훨씬 힘이 셉니다. 판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같이 술 먹으면 반드시 검사가 속감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아니라 상대가 안 돼요. 단독 판사만 돼도 부장검사 알기를 전부 들어요. 그래요? 권한은 없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잡아다가 재판해달라는 것만 할 수 있지 자기가 그냥 아무나 잡아다 할 수는 없죠. 검사는 아무나 잡아 자기가 그냥 인지수사도 할 수 있거든요. 저 나쁜 놈이다 하면 자기가 인지해가지고 그냥 고소 없어도 바로 수사할 수 있어요. 검사는 인지수사도. 공부 최고 잘하는 사람이 판사 되고 그 다음에 검사 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관행은. 자,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1개월, 2개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1개월, 2개월은 숫자 암기할 수밖에 없죠. 1개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1개월이 암기 프린터는 1개월이 45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번. 근데 2개월은 암기 프린터 38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신고법 포상금 지급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신고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포상금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요.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됐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받습니다. 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직접 거래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직접 거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긴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포상금은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트 28번에. 자, 그 다음에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하고 기소 중지하면 못 받습니다. 범인이 해외 도피하고 나면 기소를 못하니까 기소 중지하죠.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이렇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균등 배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신청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를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증 교부는 처음에 주는 건 합격하면 공짜로 줍니다. 재교부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재교부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죠. 자, 그 다음에 7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시험 업무는 학교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습니다. 53번 그대로죠, 표가. 지금 이게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인데요. 시험에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답이 뭡니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합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대상자인데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 받아야 되고요. 직무교육은 대리자라고 적어놓은 게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소공, 법인의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대리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일반 임원들 받지 않습니다.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예방교육도 보조원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목적, 내용은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게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받는 거니까 법률 지식, 연수교육은 2년마다 개공이 받는 거니까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 되겠고요. 따라서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자, 교육시간인데 이게 내년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가급적이면 교육을 받으시라고요. 자, 교육시간은 연수교육의 경우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직무교육 3시간 이상, 실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주고요. 연수교육 안 받은 경우만 처벌받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전교육, 아까 실무교육 몇 번 합니까? 이런 거 통보 안 해줘요. 사전교육은 교육 언제 한다 이런 거 안 알려준다고요. 교육받고 싶으면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요. 서울은 동국대학교, bun국대학교, 벤처대학원대학교 여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사이버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되겠죠. 동국대학교 실무교육 이렇게 인터넷 치보면 나와 있습니다. 언제 한다고 안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거는 안 알려줘도 이거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받으면 처벌합니다. 500만 원 이하가 들으니까. 그럼 사전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안 하면 안 받으면 되겠네요. 예, 안 받아도 됩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생각이 없으면 장롱면허 가지고 있으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주택관리사 보는 시험 합격하면 무조건 교육받아야 돼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개업하거나 취직할 생각이 없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다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보조원은 시도지사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 아니라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소공은 실무교육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 X입니다. 법률 지식은 실무교육 내용이죠.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연수교육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X고요. 6번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자, 다음은 벌칙입니다. 벌칙. 이게 또 단순히 암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라고 했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단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사장이 직원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는 아니다. 원래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죠. 근데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수거. 요게 신설됐습니다. 15번 개공, 소공, 5배수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그 다음에 16번도 신설됐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하는 것을 소개하는 자도,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2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2번. 22번에 보면 동그라미 다 해놨어요. 암기할 수 있도록.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23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게 이게 신설됐습니다. 12번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확인 설명서를 교부, 보존,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죠. 확인 설명 잘못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경우.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게 되겠고요. 4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협회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미이행한 경우입니다. 징계, 해임을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공개사업 운용 실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암기 프린트 26번에 있습니다. 명칭, 광반납, 보이게, 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명칭 표시 위반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아까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이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 이게 뭐냐면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게 누락된 경우 또는 보조원 이름을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7일 이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는 경우 취소됐을 때, 보정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개시 의무 위반, 3개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한 경우, 6월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취소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개별 기준이 50만원, 그 다음에 5, 6, 7, 8번은 30만원, 9번은 개별 기준이 20만원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죠. 자,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거짓된 은행하면 3년에 3천만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면서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린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은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만약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했으면, 직원이 예를 들면 투기 조장해가지고 3천만원 벌금 받았으면 사장은 똑같은 액수 3천만원 벌금 받는 게 아니라 3천만원 이하를 받습니다. 그럼 3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200만원 받을 수도 있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X가 되겠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거의 28문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만 정확하게 익히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소 6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하면 35문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개 실무는, 뒤에 실무는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요 4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외에 부동산 실명법, 농지법,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실명법 이런 거는 민법에도 나오고 중개실무도 나오는데 따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나 또는 문제가 따로 출제되는 경향이 다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따로 할 수는 없죠. 그냥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법이 같은데 출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유형이. 어쨌든 민법에서도 반드시 나오고 중개실무에서도 반드시 나와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가면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매매보다는 주택임대차가 가장 많죠. 현실적으로. 제가 중개업소에 근무하니까 한 달에 10건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주택임대차가 한 7건 정도 되더라고. 평균 통계를 내보니까, 1년 넘게 통계 내보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건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9가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입주계획하고 자금조달계획의 경우에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 비규제지역이라고 하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 건축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금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입자, 실종, 중개, 인, 기소, 이 소가 소재지인데 소자가
빠졌네요.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보면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이상입니다.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증빙자료 제출 대상 조금 전에 지금 이야기했던 걸 다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이게 크게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 거의 95%까지 회복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서울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통계는. 이제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해서 자꾸 집값이 올라가면 정부에서는 못 올라가게 만들고 떨어지면 올라가게 만들고 항상 반대로 하거든요. 정부 정책은. 자, 기출문제.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을소유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본인이 그 주택에 실제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6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6억 이상. 5억이면 안 해도 되죠. 비규제지역인 경우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고요. 교환계약도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다 했는데 매매계약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계약만. 그 현실적으로 교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계약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수 있다. 옛날에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제됐으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제출은 1인이 제출하면 되죠.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보면.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 밖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는다. 그렇습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분양가가 5억이면 거기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10% 빼면 계산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등기된 이후에는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정정 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했는데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14번 한번 보세요.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은 암기 프린터 14번에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에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가로 안에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암기 프린터 14번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 말은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실제 주택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인데
30일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2025년 내년 5월 말까지만 해도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은 참고로 보시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됩니다.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 정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 변경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특별시, 특별자치시, 시, 군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광역시나 경기도 외의 군 지역은 신고 안 해도 된다.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은 신고 안 해도 되고요. 양평군은 군이라도 경기도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7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감경 대상입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지.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47번에 6개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되고요.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적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5번 임대차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라고 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즉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X.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일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 특별히 외국인에게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매매 X 이 말은 매매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히 예외가 없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계약 이외의 원인,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상속, 경매 등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이고요.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이게 개정됐습니다. 요약집은 127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군문천생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문천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년기념물, 그 다음에 이게 리언 디귿이 개정됐죠. 리얼 생태경관보전지역, 미엄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섬도서지역,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 주된지와 그 인근지역, 이게 3번이 신설됐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3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그럼 3번이 뭐 군사 취득 요 안에 다 들어간다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그런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으로 섬지역,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 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과 그 인근지역도 그러니까 시험에 이게 한 번도 대통령령에 있는 이런 개별 기준이 구체적인 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만 나왔는데 요 3번이 개정됐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외국인의 용어정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축을 한 경우에도 개축, 정축, 신축 다 신고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허가받으면 됩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 특례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특례를 위반한 경우. 자, 여기까지 하고